스루프 타임즈 2022년 11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타임즈의 주제는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생존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으면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그런 주제로 이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콥27의 핵심 질문, 기후변화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더 뉴욕타임즈 엘레나 샤오 기자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콥27 COP라고 얘기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얼굴이 조금 가려졌네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가져오면은 월요일 거의 50개국 정상 또는 정부 수반들이 이집트에서 열리는 고급 국제기후 회담의 첫날 무대에 설 것이며 그 다음 날에도 더 많은 정상들이 무대에 설 것이다. 루도비치 마린 AP 통신 기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부유하고 산업해당 국가들은 기후 적응과 완화 프로젝트를 위해 2020년까지 그리고 2025년까지 가난한 나라에 연간 1천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가 직장을 나와서 환경심사원을 좀 품질고 환경심사원 시스템을 한 적이 있는데요. 환경 시스템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할 때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아이소 에서 요구하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라는 게 중진국도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들은 이제 할 만큼 해놨으니까 이제는 굴뚝에서 너무 뿜어내고 환경오염을 시키니 이제 지구 보호를 위해서 환경경영 시스템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하고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환경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돈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채산성이 맞겠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하나의 무역 장벽 아니겠느냐. 자유무역을 천명해 놓고 선진국들이 지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품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한 안전까지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그런 아이소 회의가 국제적인 회의가 있을 때도 중진국 그런 쪽에서도 또 이 싱가포르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그때 실무 조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건 중진국 내지 개도국한테는 너무 가혹한 요구 조건이다. 선진국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중진국 내지는 개도국은 매우 후진국은 매우 적용하기 어려운 거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1천억 달러 기부하기로 했다는데 하나도 목표를 달성한 국가는 없다 그런 얘기네요.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경고가 아니라 공격 연습이라고 말한다. 더 위크에서 저스틴 클라원즈 예, 죄송합니다. 다시 편집은 안 할 거고요. 저장 중에 있던 거면은 MS2 프로그램이 잠깐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경고가 아니라 공격 연습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스테프 라이터, 그 다음에 저스틴 클라원즈 두 기자의 보도 내용이고 같습니다. 북한이 그 자기네들 미사일을 쏜 것은 공격을 모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왜 그 공격 연습을 했냐 그러면은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누가 먼저 쐈는데 그런 얘기고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수요일 북한군이 1948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과의 분쟁 중인 해상 경계선을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 하는 얘기죠. 한미 그 연합훈련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은 월요일 한국의 해안 도시 울산, 그 영어 원문에는 울사까지 N을 탈로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떨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잔해로 추정되는 것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거 재밌는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그 동해에 떨어진 거를 우리 해군이나 또 미국이 그 잔해물을 그 수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분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네들 수준이 어떤지. 그런데도 쏴댄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얼마다 하는 걸 니들 알아라. 수거해서 좀 알아봐봐.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그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는 얘기도 언뜻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전쟁이라는 게 푸틴처럼 우크라이나를 사전 경고 없이 뭐 군사작전이라는 의미로서 그냥 탁 쳐들어가는 게 전쟁인지, 진짜 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남한의 좌우대립 대결, 사회 혼란일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 허구한 날 하는 꼴들을, 그런 거를 보고 싶을지 몰라고, 그 다음에 남한이 혼란스럽고 사회가 불안해야 그때 쳐들어갈 명분을 만드는 거니까,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이가 남치말 6.25 전쟁 때처럼 남치말 이 근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야가 합심을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태원 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탄핵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좌빨들의 새끼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전쟁은 먼저 공격과 동시에 선전포고하겠지. 수십 년간 유사한 패턴의 대립의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살아생전에도 우리나라 통일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미래 세대들이 어떠한 한국의 미래를 경험하게 될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월 7일 날 그 윤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각 그 행정부 수장들을 가지고 그 공식 회의에서는 점잖은 말들로 했는데, 비공식 회의에서 한 것도 그냥 오픈하는 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 제도가 미비해서 사고 발생했냐? 4시간 동안 경찰은 뭘 했나? 직무 집행법 권한 내에서 경찰 스스로도 조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불법 집회가 아닌 위기 상황에 밀집된 사람들의 소개 및 해산 조치는 물론 상부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전제를 깔면서 강하게 비판은 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불법 집회가 아니니까 강제 해산은 쉬운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뭔가 통제를 했어야 된다는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1월 7일자 어저께 그 TV 조선 TV 조선 예, 나온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반말조로 제가 옮긴 거고요. 눈으로 보고도 좋지 않아나 경찰 작심 비판. 6시 34분 첫 신고면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칭어 쓰면서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 해요?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런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고요. 덩달아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에 우선 3사람이 입건이 됐답니다. 용창 경상처장, 그 다음에 용산구청장, 그 다음에 용산 소방서장 3사람이 일단 피의자 입건이 됐다 그러고, 도착 시간 허위 보고했다는 거고, 헬로원 보고서도 폐기했다는 얘기가 확인된 거고요. 추가 인력 배치 필요해 정보문건과 삭제 정황도 있다, 이런 얘기 해놓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검수완박 해놓고 이제와 경찰을 못 믿으니 특검하자는 건 정치 공세 아니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검하자 뭐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들이 특검 같은 거 안 하려고 검수완박법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약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들이 이율배반적으로 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무더기 버스 동원해가지고 윤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라고 뭐 했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하도 여야 대립에 대해서는 정치 혐오감 때문에 이렇게 인용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TV조선 앵커 뭐라 그러죠? 의견이라고 그러나요? 제목을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개한 게 이제 조지 레이코프라는 인지 언어학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해진 게 It's the economic stupid 누구죠? 미국의 이 클린턴 대통령 때 캐치프레이즈였죠. 이거로 프레임을 해가지고 선거에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겼다. 근데 이것처럼 지금 프레임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촛불행동 주도하는 사람들이 프레임을 정권 퇴진 쪽으로 먼저 이 프레임을 던지는 쪽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조지 레이코프. 야, 클린턴 때 얘기지 지금 뭐 이제 수십 년 정도 벌써 지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이 한 말이 김민웅이라고 촛불 행동이라고요. 촛불 승리 전환 행동,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촛불이 승리하는 전환은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매국 역적들은 탄핵조차 필요 없다, 국민이 직접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한 모양인데, 생긴 꼬라지 모양을 보면은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이 자가 꼭 생긴 거는 조폭같이 생겼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 같은데, 그리고 이 김민웅을 추적을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측에 동생이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라고 합니다. 김민웅 씨가 한 10년 정도 나이가 많은 큰아들인 모양인데, 이 부모가 이 64년에 이 김민석 씨가 태어났으면은 저보다 한 10년 정도 어리네요. 이 사람은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61년에 뭐 태어났대나 뭐 그런 거로 조사해 보면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에 유학을 했을 정도면은 그 당시 유학을 했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50년도에 유학을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50년대 말쯤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에서 유학생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친구는 오사카에서 태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민웅 씨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런 사회학과, 그리고 뭐 총학생회 대장이 돼서 전학년 의장 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삼민투 사건 배후 조정해서 실형 선고도 받았었다. 그러니까 별을 달면은 유명해지는 거죠. 운동권 사람들은 이에
이 해찬 의원도 배후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죠. 이 그 운동권의 진짜 그 두뇌들은 그 일선에 그 나서지 않습니다. 왜 겉모르고 그 저기 그냥 그 말하자면 프로파간다에 걸려든 에, 머리 안 돌아가는 애들이 그 행동 행동 대원으로 나서지 그 이 뒤에 그 브레인들은 운동권 애들은 절대 밖에 안 나서는데 이제 나이들 먹으니까 대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성공회대 교수까지 했대는데 이게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살아온 인생의 그 어떤 그 족적이라고 할까요? 그 얼굴에 그런 족적이 남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 그런 상황이 잘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촛불행동은 인민해방전선과 다를 게 없다. 이런 말들을 너희들이 한다면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은 대의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촛불행동이 뭐 일당 독재하겠다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결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작자다. 저는 그렇게 아까 그 약간 육두문자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방송이라고 제가 말을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놈작자, 작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젠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 3프로 TV에서 인플레이션 인 더 US 에코노미 원인과 폴리스 방침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인플레의 잠재 원인을 뭐 네 가지로 했는데 공급 차질, 확장 재정, 통화 완화, 노동 부족 등 요거는 2차적인 원인일 거고 공급 차질은 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원인이 돼가지고 코비드19로 인한 미국이 각국의 재정 지출 확대, 그러니까 확장 재정 이런데 구체적인 것들을 뭐 표현을 구체적인 거에는 좀 표현을 했겠죠. 통화 완화는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고 미국 자체가. 그리고 뭐 의약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상공인 무슨 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많이 주고 그런 것도 해서 재정 지출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노동 부족, 임금 상승을 지목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 거지처럼 얻어 먹다 보면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힘든 일 이제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그 3대 업종이라든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도 내가 뭐 죽을 확률이 높은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냐 이런 심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현재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로 재정 긴축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 긴축하는 것 같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금리 인상은 계속 지금 그 FRB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금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학생들한테 대해서는 학자금 차입한 거, 그거 일부 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 조금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보수, 측면에서의 대법원 판사가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생존이라는 용어를 3프로에서도 썼는데 생존이 우선이다 하는 얘기는 요즘 상황에서 제가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주제로 테마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성장 이거 지금 뭐 다 됐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추락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안정과 생존은 동일한 개념일까? 물론 이제 말이 틀리니까 다른 개념이긴 하는데 근데 일반 기업들은 이렇게 성장도 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생존이란 개념은 이거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되려는지, 이거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성장을 못할 때는 생존이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제가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요거는 이제 어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 이미 지난 얘기를 뒷북 치듯이 블룸버그 차상미 통신원이 올린 건데, 비난이 커지자 죽음에 대해 사과하는 한국의 윤씨 해가지고, 아까 앞면에서도 촛불 행동이 있지만 퇴진이 추모다, 윤석열 퇴진, 뭐 탄핵하자 그런 거로는 인쇄물을 안 찍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거 유인물을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람 동원하는 것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뭐 촛불을 집회한다 그러면 자비 들여서 나오겠지만은, 그럴는지 모르는지만은 어떤 뭐 사고방식이 그래도 뭐 동의하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를 자꾸 못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니까. 대국민 사과는 조계사 추모제에서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대통령이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건 맞는데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면 또 그 시스템 내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문책을 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장선진 교수는 이태원 사태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말은 사실 이 사람은 나도 할 수 있어.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뭐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은 선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측면에서 좀 이성적이고 그리고 뭐 어떤 시스템적인 얘기로 좀 얘기가 나와야지. 조금 좀 이런 사람의 이 발언을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뉴스를 내는 거가 조금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제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얘기, 이 사람들아 퇴진이 답이 아니고 재벌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시위해야지. 적어도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퇴진한다면 어떡할 건데? 그럼 이재명이가 하면은 또 사고 안 나는 거 확실해? 그걸 자기네들은 그거를 그렇게 믿고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나라냐를 또 이게 어떤 인쇄 없지만 돈을 벌게 생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촛불 행동의 저기 대표 동생이 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니까 뭐 얘기 안 해도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걸 가지고 개돼지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갑니다. 남한의 전 지도자는 북한의 김정일의 개를 포기할 계획이다. 이렇게 또 로이터 신현희 통신원이 얘기를 했네요.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개가 생명체인데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한 뭐 이거로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는 모양인데요. 한 달에 한 250만 원 가량 들어요. 개 키우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 이런 우라질. 풍산개들을 먹이는데 월 250만 원 대통령 연금으로 충분히 부담할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고요. 개 키우는 비용도 현 정부가 부담하라는 속셈 같기도 하고, 풍산개도 진돗개와 마찬가지로 주인을 위해 충성한다는데 그동안에 정이 들고 좋아라 하고 했고 개새끼들도 낳는데 이거를 지금 돌려주겠다, 포기하겠다. 그럼 김정은이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김정은이가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정일 그때 뭐죠? 공산당 서기 김정일 씨도 그때 풍산개를 줬대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받자마자 서울대공원에 맡겼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공원 돈으로 그냥 키워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요 사진만 잠깐 여기 퇴임해가지고
염색을 안 하면은 또 수염만 깎고 그러면은 또 죄송합니다. 또 녹음하던 게 있어가지고 잠깐 끊겠습니다. MS의 그 한계가 있네요. 세계 5대 항공우주기업 이 인사이더 몽키라는 팀이 표현하는 방법이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그래서 쭉 여러 번 보게 만드는데, 일단은 항공우주기업이 일단 1위가 록히드 마틴이네요. 그 다음에 레이턴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보잉사가 있고 에어버스가 있고 노스롱 그루먼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항공산업 쪽에서는 중국이 들어온 거는 없네요. 역시 록히드 마틴이네요. 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미국의 차계 주력 전차는 상징적인 에브라함스 슬림형 첨단 버전일 것이다. 요게 이제 에브라함 전차 모양인데요. 이게 대포를 쏘는 그런 순간 포착이 아주 잘 된 건데, 40년 이상 실전 배치했는데 다음 버전이 지금 준비 중이다. 그리고 좀 경량화된 탱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측에 있는 게 아주 스마트하고 산뜻하게 이게 중하게 느껴지지만 경량형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로, 한국이 전차 팔아먹으니까 뜨거라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좀 더 개발하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좀 디자인도 참 멋있게 하긴 했네요. 저건 뭐 뛰어난 사람들이긴 하긴 합니다. 성능도 좋겠죠. 어떻게 두고 보죠, 어떻게 되는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전 서장 등 본격 수사. 서울 이태원 거리 사고. FNN 프라임 뭐 프라임 오프라인을 하는 거로 뉴스가 또 일본에서도 소개를 했네요. 또 열차 탈선 사고 났다는 거, 일본인 1명 포함 34명이 부상. 그 이제 일본 TBS 뉴스다 보니까 일본인이 궁금하겠죠. 요즘 전철에도 일본인 관광객인가 어떤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34명이 부상당했다는 뉴스 소개가 됐고, 한국에서 외화 유출이 그치지 않는다. 한국에서 사무라이 채권 증가, 일본 의존도가 급등 중에 일본이 직면한 코리아 리스크의 괴짜 현실. 일본 말에 이게 원뜻이 괴짜라는 게 이제 뭔지 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 비즈니스라는 쪽이 한국에 대해서 약간 크리티컬하게 쓰는 언론이더라고요. 우리나라 현대하고는 전혀 무관한 데입니다. 한국이 사무라이 채권을 부활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는 사무라이 채권 엔화 외채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엔화 채권으로 외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특히 롯데에서도 한 적이 있고, 물론 또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일본 돈을 좀 꿀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국의 자금이 좀 궁색해지고 있다 하는 말을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에스퍼 전 미국방 김정은 정권 종말 경고 사실을 말한 것일 뿐. 한경 연합뉴스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G20에 중국이 오는 모양이죠. 이번에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제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포항제철소 생산 수소 질소 배관으로 인근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170억 원 투자해서 배관 탱크 설치를 해가지고 인근의 그 수소와 질소를 공급할 예정이다. LG 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신한군 신재생 전력망 단지 개발 협력. 뉴데일리 도다솔 기자의 보도 내용이 있고요. 1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풍력 복합발전단지 조성한다.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 초인플레 가능성 경고. 이미 그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한 번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 전 세계에서 사회 붕괴 가능성, 사회 붕괴라고 그러면은 참 험악한 말이네요. 내전, 그럼 뭐 꼭 이러면은 꼭 우리나라 내전 같아요. 여야 싸우는 거. 국가, 분쟁 등이 최악의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 최고점 대비 50% 하락이 보통일 정도로 자산시장 악세 우려. 해지펀드라는 게 뭐지? 그랬더니 해지라고 저는 발음하는데 위험 회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레버리지 기법이라는 게 이제 그 부채 비율 기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건 뭐 이렇게 해서 그 해지펀드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서 좀 그 나열을 해 봤습니다. 저같이 모르시는 분은 화면을 정지해서 조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좀 길었습니다만은 11월 8일자 슬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